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0년 된 40대 여성입니다. 지금도 제가 어쩌다 이런 일을 겪게 된 건가 싶은데, 이날이 때까지 제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은 아니어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시부모님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과 겪어야 했던 갈등은 제가 제대로 살아온 게 맞나 싶은 의문을 갖게 하네요. 정말이지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다니까요? 남편하고는 처음 대학교에서 알게 된 사이예요. 다만 같은 전공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같은 교양 과목을 듣게 되면서 서로 안면을 트게 되었죠. 참고로 당시 저는 2학년이었고 남편은 막 복학한 저보다 4살 많은 선배였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남자로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 그냥 너무 불편했는데 남편은 아니었답니다. 자기 말로는 뭐 저한테서 빛이 나더라며 첫눈에 반했었다나요? 하지만 남편이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해줘도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누구랑 연애를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사귀자고 할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번번이 거절했는데 글쎄 남편이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1년 이상 지속되니까 나중에는 어이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얼마나 내가 좋으면 저 오빠가 저러나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알겠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솔직히 당시 제 속마음은 그래 사귀자는 거지 결혼하자는 것도 아닌데 사귀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차버리지 뭐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저희 두 사람의 연애는 8년이나 이어졌고 결국엔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되었네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결혼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사실 결혼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당장 저희 친정 부모님부터가 더는 시간 끌지 말라며 이러다 결혼 안 하게 되면 저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좋을 거 없다시며 성하셨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진작부터 결혼 이야기를 꺼내던 사람이었으니 저희 친정 부모님의 이런 말씀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에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버린 거죠. 사실 아버님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건 남편을 통해 들은 바도 있고 해서 저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빨리 무너져 버릴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이지 이걸 어떻게 친정에 말해야 하나. 말 그대로 미치겠대요? 솔직히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기에 어떻게 친정 부모님을 설득해야 하나 그 걱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연달아 온다더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사업이 어려워지자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어머님께서 그 사람들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알아눕게 되시면서 시댁이 말 그대로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 상황을 알게 되신 저희 친정부모님께선 이런 마당의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고 하루빨리 헤어지라 하시대요. 지금이야 친정부모님은 오로지 제 안위만을 걱정하여 하셨던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친정부모님이 어찌나 매정하게 보이고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남편한테는 또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놓인 남편에게 제가 큰 상처를 주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결국 그런 친정부모님을 설득한답시고 제가 단식투쟁을 했어요. 정말 한심하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그리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친정부모님께서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던 즈음에는 시댁의 가세는 기울 대로 기운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 결혼 비용의 80% 이상을 제가 부담해야 했어요. 저희 친정이라고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친정 부모님이 애를 많이 써주신 거죠. 서울 구석에 있는 아파트긴 했어도 저희들 시작하기엔 부족하지 않을 아파트도 하나 마련해 주셨고요. 그런데 결혼식까지 다 올리고 나서야 시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저희만 잘해놓고 살면 그만이냐며 친정에서 그 정도로 해줄 여유가 있으면 저라도 나서서 시부모님이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니 그쪽도 좀 마음을 써주시면 안 되겠냐 하고 한번 물어보지 그랬냐셨거든요. 어이가 없었죠. 차라리 이런 이야기를 결혼 전에 들었더라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봤을지도 모를 만큼 충격도 컸어요.
결혼 전에 제가 몇 번 뵈었던 시부모님은 이런 분들이 아니셨는데 돈이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나 싶기도 했고 정말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왜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시냐며 시부모님한테 큰 소리로 따지고 들대요. 사실 저희 남편이 워낙 순한 사람인지라 어려서부터 시부모님한테 제대로 한번 대들어본 적도 없댔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그 와중에 믿고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후로도 이따금씩 시부모님과의 부딪히는 일이 있긴 했지만 그거야 어느 집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넘겼어요. 웬만하면 가슴에 쌓아두지 않고 살려고 했고 아니다 싶은 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턴 시부모님도 더는 억지 쓰는 일이 없으셨고 저도 어느 정도는 제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가 되대요. 그러다 저희가 결혼한 지 6년 차가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육아 때문에 쉬다가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기도 했고요. 좀처럼 동네 분들하고 어울리는 일이 없으셨던 어머님이셨는데 하루는 당신도 꽃 구경이 가고 싶으시다며 동네 분들과 나들이를 다녀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생각하셨다고 다녀오시라 했지요. 그런데 며칠 뒤 평소처럼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크게 넘어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놀라서 한달음에 병원으로 쫓아가니 끙끙 앓고 계신 어머님이 누워 계시대요. 어쩌다 넘어지셨냐니까 다른 사람들 걸음이 어찌나 빠르던지 그거 쫓아가다가 넘어지셨다는데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원래도 관절이 안 좋으셨던 것 같다면서 이참에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더군요. 어머님도 수술만 받으면 날아다닐 듯 걸어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 건지 받고 싶어 하시는 눈치셨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들에게 상의차 연락을 했는데 신우 둘 다 하는 말이 보험도 없는 양반 무슨 돈으로 수술을 시키냐입니다. 그러면서 노인네가 무슨 나들이는 나들이냐고 그걸 가라고 부추긴 제가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어이가 없었죠. 자기들은 어머님 모시고 어디 한번 가지도 않았으면서 제가 다 화가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돈 문제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저희 친정부모님 보험 들면서 시부모님 것도 들어놓고 있었거든요. 보험비야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았고 말한다고 신우들이 줄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제가 내고 있었고요. 한편 관절 수술을 받으신 이후로 어머님은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무척 꺼려 하셨어요. 사시는 곳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다 보니 외출을 하시려면 계단은 피할 수가 없었는데 말이죠. 병원에서도 재활을 위해서라도 계단으로 다니시는 게 좋다고 했지만 적응되기까지는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남편이 그런 어머님이 안쓰러워 안절부절 못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건 바로 시부모님을 아파트로 이사를 시켜드리는 일이었죠. 사실 시집 올 때 결혼 미천을 친정부모님이 대주시기도 했지만 그런 와중에 여자도 비상금으로 얼마는 들고 있어야 한다며 친정어머니가 따로 챙겨주신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주식을 좀 했는데 거기서 생각보다 수익이 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에 남편과 제가 같이 모은 적금 그리고 시부모님이 당시 살고 계신 빌라의 보증금 전부 다 싹싹 끌어모으고 그래도 부족한 건 대출받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니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대요. 고맙다 하면서도 미안하다 그러고 미안하다 하면서도 몇 번이나 고맙다 하고 제 성격이 원래 마음먹은 건 빨리빨리 해치우는 편이다 보니 마음먹은 그날부터 열심히 발품눈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세대수가 많지 않고 급매로 나온 아파트 하나를 찾긴 했는데 계약 직전에 대출을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싶은 생각에 신우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들 부모님 모실 아파트를 마련하자고 하는 건데 얼마라도 보태겠지 싶은 기대도 솔직히 있었고요. 그런데 신우들 하는 말이 남편과 저희 둘이 낸 아이디어 아니냐며 그러니까 저희 둘이 알아서 하라대요. 자기들이 보기엔 시부모님 두 분이 빌라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만 지내시는데 저희가 괜히 일을 벌린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말이죠. 내심 야박하다 싶었지만 왠지 치사스러운 마음에 저도 두 번은 안 물었습니다. 그러냐고 알겠다 하고 말았네요. 그리고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러나 저러나 제가 집어넣은 돈이 제일 많으니 제 명의로 사서 살게 해드리자 그렇게 된 거였어요.
남편하고 공동명의로 할까 싶기도 했는데 남편이 그냥 제 명의로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부모님을 아파트로 모셨는데 두 분 다 그때까지도 명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으시더니 갑자기 트집을 잡기 시작하셨어요. 집 사는데 당신들 전세 보증금도 들어갔으면 공동명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제가 마치 두 분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이사하자고 했을 때 싫다 하시지 그러셨냐니까 그건 또 못 들은 척 하시고 결국 제가 그런 시부모님께 그럼 그 보증금 빼드릴 테니 다시 사시던 곳으로 돌아가시겠냐 물었습니다. 아니면 대출이고 뭐고 두 분이서 다 갚으시겠냐고 그러면 저는 제 돈 다 빼서 나가겠다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더는 입 딱 다무시고 명의 가지고 왈가왈부를 안 하시더라니까요. 물론 이후로도 다른 시시콜콜한 일들로 제 속을 긁으시기 일쑤였지만요. 한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어느새 안정기에 접어들어 여러 가지로 만족스러운 나날이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서로 싫다 하는 건 안 하는 성격이다 보니 서로 마음고생 시키는 일도 없었고 종종 주변에서 신혼이냐 물을 만큼 사이가 좋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올해 초 퇴근길에 신호등 건너다가 버스에 치여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떠났어요. 앞으로 한 10년만 더 일하고 은퇴하자. 은퇴해서 우리 둘이 여기저기 여행 다니며 재밌게 살자. 그 무렵 남편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더라고요. 인생 참 별거 없다 싶대요. 그러다 지난달이었습니다. 웬일로 시부모님도 그렇고 신우들까지 저더러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정리를 좀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때 직감적으로 돈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싶더라고요. 남편 생전에 시부모님 생활비 대부분을 저희가 담당했었거든요. 참고로 시부모님한테 저희가 100만 원, 신우 둘이 각자 25만 원씩 보내드리다가 남편 떠나고 나서는 제가 보내드리던 돈을 줄였습니다. 맞벌이에서 당장 외벌이가 된 것도 있었고 어쨌든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저도 저지만 미술 전공이던 딸의 수업료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래서 50만 원만 보내드린다 말씀드렸고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좋진 않으셨지만 알아서 하라고 하시대요. 그리고 솔직히 그 당시 저에게는 두 분 기분을 헤아려 드릴 만한 여력이 없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약속 당일 시댁에 다 같이 모였는데 큰 신우가 먼저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니 생각지도 못한 아파트 명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요. 한다는 소리가 아들 잃은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냐 하더니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너무나 외롭고 헛헛해 하신다면서 이참에 두 분 살고 계신 제 아파트 명의를 두 분 명의로 바꿔드리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아들이 당신들한테 집이라도 해주고 떠났다 뭐 이런 위로를 받으실 수 있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록 대출을 남편하고 같이 갚긴 했지만 그래도 제 명의인 아파트인데 명의를 바꿔드린다고 아버님 어머님이 위로를 받으신다니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싫다고 했네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해주면 제가 언제든 두 분을 내쫓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시부모님이 불안해서 어떻게 사시겠냐고 뭔가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대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걱정 말라며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아파트는 다시 저에게 오게 해주겠다는데 솔직히 그 말을 어떻게 믿나요? 막말로 제 손 떠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싫다.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야 하냐 하고는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 둘 다 우리 가족을 못 믿는 거냐며 길길이 날뛰는데 못 믿는 건 오히려 시부모님이나 신우들 아니냐 했네요. 제가 재혼이라도 할까봐 걱정되니까 제 아파트라도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신우가 시부모님 재산도 제가 다 가져갔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아무 말도 안 했었다면서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막말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전세보증금 진작에 내드리고 세입자를 받았으면 아니 아예 팔아버렸으면 1억은 우습게 남겨먹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어쨌든 제 딴에는 어떻게든 시부모님을 좀 더 편하게 계시게 할 생각이었는데 신우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앉아있으니 내가 무슨 쓸데없는 짓거리를 했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고 2주 만에 시부모님한테 이사하실 집 알아보시라 했어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사는데 보태셨던 두 분의 보증금도 제가 10원 하나 안 빼먹고 고스란히 돌려드릴 거니 그 돈에 맞춰서 이사하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어요. 신우들도 저더러 아무리 자기들 오빠가 죽었어도 그렇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면서.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남편 죽고 나서 오히려 저를 가족이 아니라고 선포한 건 시부모님과 신우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황당한 건 그런 와중에 시부모님이 저를 상대로 생활비를 가지고 흥정을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를 갈 때 가더라도 생활비는 예전처럼 100만 원씩 보내라고,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당신들 아들이,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저를 용서치 않을 거라나요? 그리고 저도 이때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죽고 며느리가 시부모 생활비 챙겼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활비도 이제 못 드린다 그러니 연락하지 마시라 그렇게 내질러 버렸죠. 그리고 이후로 변호사를 만났는데 변호사 말이 저더러 신경 쓸 거 하나 없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살펴봐도 제 명의로 된 아파트고 명의자인 제가 그럴 의사가 없는 한 시부모님이 제 아파트를 가로채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면서 말해요. 그리고 저희 딸도 이젠 제가 자기 할머니나 고모들한테 어지간히 시달리는 걸 눈치챘던 건지 자긴 상관없으니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친정에 들어가서 사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남편하고 살던 아파트는 당분간 비워두고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아파트는 생각만 하면 한숨부터 나오는 게 지금 이사 안 가신다고 버티고 계시거든요. 일단 겨울은 계시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내년 봄쯤에는 앞으로 전망이 어떻건간에 그냥 팔아버리려고요. 솔직히 시작부터 받은 거 하나 없었어도 남편을 생각해서 시부모도 내부모다 생각하고 두 분 돌아가시는 날까지 며느리 도리는 다 하려고 했는데 저 혼자 한 약속이지만 지키지 못하게 된 현실이 남편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그래요. 하지만 남편도 그곳에서 저를 이해해주고 있겠죠. 아무튼 당분간은 제 마음 추스리고 애만 보면서 살렵니다. 시댁 쪽은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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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 나간 어머님 때문에 이혼한 여성입니다. 사실 어머님만 정신이 나가신 게 아니라 남편도 문제였으니까 이혼하게 된 거겠지만요. 제가 얼마나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면서 남한테 최소한 피해는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다 제 마음 같지 않다더니 결국 이런 거지 같은 일을 겪게 된다는 게 참으로 애통할 뿐입니다.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그럭저럭 맞는 부분도 있었고 아닌 부분도 있었고 그래요. 하지만 이제 와서 고백하건대 제 나이는 30이 넘어 있었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다 결혼을 하고 있었으니 조금 조바심이 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 마음과 별개로 남편은 저한테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몰라요. 게다가 주변에서들 그러대요. 여자는 자기 좋다는 남자 만나서 사는 게 제일이라고. 그래서 조금은 휩쓸리듯 그렇게 남편하고 연애를 시작했네요. 연애를 시작하고 1년이 좀 넘어가던 시기에 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던 때도 아니었는데 자의반타의반으로 장례식장에서 이것저것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게 되었죠. 비록 경황이 없었지만 그래도 얼떨결에 어머님과 신우는 물론이고 남편 친척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다들 저를 좋게 봐주셨던 모양이에요. 이후로 계속해서 남편더러 저를 놓치면 안 된다, 저랑 언제 결혼할 거냐 하며 물어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단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사귄 지 2년차가 넘어가자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을 당시 남편은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저는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은 서울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이후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래서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
시댁에서 1억을 해주겠다 했고 저도 거기다 제 전세 보증금이었던 6천을 보태기로 했네요. 부족한 건 대출을 받기로 했고요. 참고로 남편은 돈이 생기는 족족 자기가 운영하던 가게에 쏟아붓고 있었기에 따로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아무튼 이후로 몇 주간 이리저리 발품 팔아 마침내 저희 예산에 꼭 맞는 집을 찾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분도 놀라셨을 만큼 괜찮은 조건이었기에 남편과 상의 끝에 계약금 500까지 걸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보내주시겠다던 1억이 가타부타 말도 없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는 집주인이 기다려주지 못한다고 통보를 해왔을 무렵 어머님이 저에게 따로 연락하셔서 말씀하시길 급하게 돈 쓸 곳이 있어서 그 1억을 쓰셨다는 겁니다. 짜증나고 어이없고 황당하기까지 하더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한테 따지고들 겨를도 없이 식은 코앞이고 당연히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라는 전제하에 계약해놓은 가정가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뭐부터 정리를 해야 하나 싶은 게 머릿속이 어찌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계약을 파기하게 되다 보니 처음 계약금도 못 돌려받게 되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뜩이나 빠듯한 예산이 더 빠듯해졌으니 예단을 생략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희 결정에 대한 어머님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며 계약금 떼었다고 예단을 안 하는 게 어딨냐며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뭐 하나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참다 못한 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건 말이 되냐고 따졌거든요. 그리고 이 일로 결혼 전부터 어머님하고 제 사이는 틀어지고 말았죠. 결국 당장 돈 문제가 꼬여버려서 신혼살림 차릴 집을 구하지 못했던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안방은 못 내주신다 하셔서 그러시라 했고요. 저희 친정에서는 빚이라도 내서 집을 해주시겠다 하셨지만 그건 제가 거절했어요. 어차피 남편이나 저 둘 다 맞벌이에 야근이 잦은 일이다 보니 집에서 보낼 시간이 많지도 않았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좀 오기가 났던 것도 같아요. 아무튼 남들 눈엔 어떻게 보였을지 몰라도 저는 반지하라도 저희 둘이 살만한 집을 구할 때까지만 머문다는 생각이었으니 크게 절망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가를 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였어요. 저에게는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 제 여동생은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고향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직장만큼은 서울로 다니고 싶어 하더니 결국 서울에 있는 대기업으로 이직을 할 것 같다며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리고 그날은 마지막 임원 면접을 하러 올라왔던 날이었는데 여동생이 언니 어떻게 사는지 슬쩍 보고만 가면 안 되겠냐 하더라고요. 친정부모님도 걱정 많이 하신다면서. 사실 어머님 댁이다 보니 집들이는 고사하고 친정부모님한테 한번 오시란 말도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저희가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어머님 때문이긴 했지만 얹혀 사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그날 어머님도 약속 있으시다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럼 잠깐 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저희 집에 오고 10분도 안 돼서 어머님이 오셨어요. 친구분하고 다투셔서 약속이 파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제 여동생을 보시고는 저더러 시애미가 집 비우기가 무섭게 손님을 들이냐며 싫은 소리를 하셨고 민망해진 제 여동생이 언니 나 그냥 갈게 하면서 나가는데 어찌나 속상하던지 결국 여동생한테 제대로 커피 한 잔 못 내려주고 보냈네요. 여동생이 가고 나서 저는 저대로 어머님한테 서운하다 보니까 그냥 방문 닫고 혼자 있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속이 좁은 사람이라 그런 건지 아무렇지 않은 척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어머님이 저희 방문을 확 여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당신 방에 들어왔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길 왜 들어가냐고 안 들어갔다 했습니다. 평소에도 어쩌다 빨래 정리해서 가져다 드릴 때 아니면 들어가는 일이 없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더러 솔직히 말하라더니 당신 목걸이하고 반지가 없어졌다나요? 순간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은 게 제가 어머님 목걸이하고 반지를 왜 가져가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럼 맨날 화장대 위에 올려뒀던 게 어디로 갔겠냐며 그게 발이 달렸냐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너 그거 훔쳐서 네 여동생 줬지? 그러시는 거예요. 이땐 진짜 기도 안 차서
저도 제 동생도 보는 눈이 있고 취향이 있거든요.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증거도 없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 정말 실수하시는 거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그때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점심 장사 끝내고 브레이크 타임이라 들린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저랑 서로 핏대를 세우고 있는 걸 보고는 남편이 놀래서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길래 어머님이 내가 당신 물건을 훔쳤단다고 얘기하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님 떨어 정말이냐? 뭐가 없어졌냐? 증거 있으시냐 하고 묻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억울하시다는 듯이 맨날 올려뒀던 게 저거 동생 왔다 가고 없어졌다고 지 동생 준 게 분명하다며 아이고 그러시는데 남편이 어머님더러 어디에 두셨었냐 다시 한번 찾아보자 하고 모시고 들어가더니 10분도 안 걸려서 찾았다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리고 발견된 장소는 황당하게도 어머님 핸드백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를 더 열받게 한 건 어머님은 끝끝내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해서 당신은 당신 핸드백 안에 그것들을 넣은 적이 없다 하시며 제가 궁지에 몰리니까 몰래 집어넣은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님의 억지에 정말 넌떨머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날 밤 남편에게 어머님이 제대로 사과 안 하시면 이 집에서 더는 못 산다 했습니다.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사는 한이 있어도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어머님은 결국 사과하지 않으셨어요. 얘기를 들은 신우가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 했지만 제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죠. 결국 보다 못한 신우가 어머님한테 저한테 사과하시라고 말씀도 드렸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분가했어요. 저희 어머님요? 끝까지 미안하다의 밑자도 안 꺼내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도둑고양이가 집에서 나가니 이제 맘 편히 두 발 뻗고 자겠다는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분가를 하고 난 이후로 저는 어머님한테 발길을 끊었습니다. 안부 인사도 드리지 않았죠. 막말로 저를 도둑엑스 취급하시는 분에게 제가 뭐 한다고 전화해서 아양을 떨고 찾아뵙고 그래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런 이야기를 친척분들에게 하고 다니시며 제 험담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촌형이란 사람이 진탕 술에 취해 저한테 전화해서는 자기 이모 불쌍한 사람이라고 저더러 그러지 말라고 막말을 퍼부었거든요. 진짜 그때 제 기분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저를 더 서럽게 했던 건 남편이 보인 태도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도움을 구했거든요. 당신이 좀 나서서 해명을 해달라고. 우리 와이프도 지금 마음에 쌓인 게 있어서 그렇다. 남들은 모르는 사정이 있다. 이 정도로만이라도 얘기 좀 해달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자기도 중간에서 너무 힘들다는 거였어요. 저더러 굳이 노인네한테 사과를 받아야 직성이 풀리겠냐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겠냐고. 어머님도 속으론 미안해하고 계실 거라나요? 그래서 이후로는 시댁 쪽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건 말건 관심을 끊었어요. 어디서 개가 짖냐 하는 마음으로 마음대로 떠들어라 내버려뒀죠. 그러다 올 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목욕탕에서 넘어지시면서 갈비뼈를 다치셨고 그로 인해 입원을 하셔야 된다더군요. 약간의 거동은 가능하신 상황이었지만 신우가 출근하고 나면 혼자 계셔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차라리 병원에 계시는 편이 낫겠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된 모양이 돼요. 그런데 황당한 건 남편이랑 신우가 저랑 어머님 사이를 뻔히 알면서 저한테 간병을 부탁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붙어 있어 달라는 건 아니었고 자기 둘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시간대에만 와달라는 거였지만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내가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걸 모르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론 그래도 남편 어머니시고 어쨌든 몸이 아프시다는데 나 몰라라 하기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 했네요. 병원에 갔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누가 반긴다고 왔냐며 짜증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한테 저도 한마디 확 해붙일까 하다가 그냥 꾹 눌러 참았죠. 어머님 상대로 힘 빼기도 싫고 그냥 그럴 만한 가치도 못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이 뭘 하시건 간에 내내하면서 자리만 지키고 있었네요. 어머님이 매점에서 뭐 사와라 하고 심부름 시키실 때만 빼고는 계속 어머님 옆에 붙어 있었고요. 그러다 어느덧 남편하고 교대할 시간이 되어 주섬주섬 제 짐을 챙기고 있는데 어머님이 또 황당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당신 지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돈도 뭐 50만 원이나 들어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저더러 또 너냐입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누명을 씌우시냐, 도대체 왜 그러시냐 하고 한마디 했네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누명 같은 소리 한다면서 저더러 이번엔 못 빠져나간다고 가만 안 두겠다나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어머님이 또 시작이시라고 내가 이번엔 어머님 지갑을 훔쳤대 하고는 웃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또다시 아이고 아이고 하시며 제가 당신 지갑을 훔쳐간 것도 부족해 당신을 미친 X 취급을 한다고 억울하다시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내시는 게 어찌나 가관이던지. 그래서 제가 어머님 떨어 제발 좀 생쇼 좀 그만하시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짐 챙겨 나가려는 제 머리채를 어머님이 낚아채셨거든요. 그리고는 저더러 도망가지 말라는데 정말이지 머리가 뜯겨나갈 듯이 아픈 것도 아픈데 억울하고 쪽팔려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맞은편에 계시던 여사님이 저희 어머님더러 몇 편 내가 노망났냐 하시며 아까 지갑 침대 밑에 넣어놓고 왜 생사람을 잡냐고 혀를 차셨어요. 놀란 남편이 어머님 침대 밑에 손을 넣으니 정말로 거기서 지갑이 툭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어머님이 제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으시고는 그게 왜 거기서 나오냐며 당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시는데 정말 분하고 열받고 욕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더라니까요. 남편이 어머님더러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셨냐 추궁했고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도 신우도 당신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제 본색을 드러내게 할 생각이셨다나요? 저는 거기까지 듣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층 하단 벤치에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도대체 얼마나 제가 미우면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행동에 옮기실 수가 있나 싶은 게.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신우랑 같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더니 오늘 일은 일단 미안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머님한테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은 못 넘어간다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것도 처음에야 실수였다 치더라도 오늘은 정말 일부러 그러신 거니까 나는 그냥은 못 넘어간다고 무조건 사과를 받아야겠다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랑 신우가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지금 환자신데 그럴 것까지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아프면 마음도 약해져서 그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둘러대는 당신이나 아가씨가 더 나쁘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장모님이 그러셨어도 자기는 이해했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어머님한테 사과 못 받으면 당신하고도 못 살 것 같다 했습니다. 솔직히 이때만 하더라도 100% 진심은 아니었고 이 정도로 세게 나가면 남편도 아차 하고 뭔가 깨닫는 게 있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정말이지. 자기는 제가 이렇게 독한 줄 몰랐다면서 진짜 너무한다 소리만 계속 하대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반응에 저는 정말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게 되었죠. 물론 막판에서야 남편이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며 저를 잡긴 했는데 그땐 제가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남편이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어머님이야 말해 뭐해요. 솔직히 어머님이 정말 치매라던가 그런 거였으면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 멀쩡한 양반이 말 그대로 저 골탕 먹이려고 그랬다는 게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엊그제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요새 입맛이 통 없다 하시면서 제가 담근 김치가 드시고 싶다 하시더래요. 맨밥에 그것만 있어도 밥이 꿀떡꿀떡 넘어갈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 저더러 올해는 김치 안 담냐며 자기 좀만 주면 안 되냐는데 그래서 너 같으면 주겠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냐길래 죽었든 살았든 내 알 바 아니니까 이딴 걸로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죠. 진짜 사람이 곱게 늙어야지 나이 먹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한테 해코지를 하려 들었다는 게 지금도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정말이지 죽어도 소식 전하지 마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